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본인 이외의자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 대리인 또는 대위에 의한 등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대리인에 의한 신청, 우리 민법에서 배웠죠. 대리인이 무엇인가? 본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행위를 해서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 대리 신청도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리와 등기의 대리와 관련해서는 등기의 대리는 쌍방 대리도 가능하다는 거.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를 대리해서 하는 거죠. 임의 대리의 경우에 있어서. 그다음에 근데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 우리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등기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업으로 한다는 정도까지 보여질 경우에는 그건 이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신청 서면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은 이제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신청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전자 신청의 경우에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문 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사람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업으로 하는 게 아니면은 할 수는 있는데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대리인은. 근데 변호사 법무사는 자기가 안 하고 대리인이 출석해서 방문 신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리에는 이제 제한 능력자들, 미성년자나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라고 하죠. 자, 대위 신청 보겠습니다. 대리 신청하고 다른 점은 대리권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위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민법상에 이런 대위권이 있어요. 그리고 부등법상에도 이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먼저 민법상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권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채권이나 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전형적인 것은 채권인데 물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가능해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병이 지금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병이 을에게 지금 이 A 토지를 팔았어요. 지금 여기 A 토지에 대해서 A 토지의 갑구의 소유자 병이에요. 병만 이렇게 지금 A 토지의 갑구에는 지금 소유자 병이라고만 보존 등기 1번 소유권 보존 해가지고 보존 등기만 격려돼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를 지금 병이 을에게 팔았거든요. 그리고 을은 또 갑에게 이걸 팔았어요. 자기 토지가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토지도 팔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지금 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 경우, 그러면 갑도 을에게서 지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갑은 을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리고 을은 또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갑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해서 을이 병에게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이 가지는 또 등기 신청권도 있죠. 이 소유권 을의 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권이 있잖아요. 이 을의 등기 신청권을 또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병은 을에게 자 이제 당신 샀으니까 등기 넘겨가라 하고 있는데
을이 자신의 그 등기 신청권,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 병은 협조하겠다. 빨리 우리 그 등기 신청서에 도장 찍어가지고 나 도장 찍었다. 너도 도장 찍어라 해서 등기 우리 신청하자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이런 그 을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또 그렇고 병이 아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을은 이런 경우 갑은 이런 경우에는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무슨 권리가 있죠? 등기 청구권이 있죠.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상대로 을을 대위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의 이제 그 등기 신청 의사에 가름하고 그다음에 을의 등기 신청은 그 자신이 대위 행사하고 그다음에 병의 그 말씀드린 대로 병의 등기 신청 의사 표시는 판결로 가름해서 병에서 을로의 등기 신청을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갑이 을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그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이죠. 404조 민법에서도 배웠지만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제 등기 신청권을 행사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병이 그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 공동 신청이 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또 을이 가진 병에 대해서 가진 등기 청구권도 때로는 그 대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등기 신청권의 대위 행사를 보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갑이 을 앞으로 등기를 일단 옮겨오는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등기부예요. 여기 보시면은 3번 등기죠. 순위번호가. 그래서 소유자가 이민호라는 사람이 됐어요. 대위 신청인이 김동규이고, 그래서 여기 2번 등기는 이제 병명의였는데, 요게 지금 이민호는 사람이 을명의가 됐고, 대위 신청인이 지금 갑인 셈이에요. 예, 김동규가 갑이에요. 자, 등기 신청권은 또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에 기해서도 가능합니다. 404조는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판례는 꼭 채권자뿐만 아니라 물권자도 이런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등기 신청권도 대위 행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이번에도 그 등기부상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원래는 갑이 소유였어요. 갑. 그 다음에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뭐 병으로 왔어요. 뭐 갑이 1번, 을이 2번, 병이 3번 등기로 소유자로 했는데 병이 왔는데 등기부상 명의인이 병인데 실제로는 이 갑, 을 간에 그 을의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인 등기예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그 뭐 갑을 간의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다. 이러면 무효죠. 근데 갑을 간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였는데 병이 선의였던 경우에는 이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하지만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도 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죠.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도 등기 말소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병 등기의 말소를 위해서는 등기 신청권은 누구에게 있죠? 병 등기 말소에 있어서 말소 등기에서 등기 의무자는 병,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을이거든요. 병 명의 등기 말소 등기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을과 병의 공동 신청이 돼야 되는데 을이 이 공동 신청이 안 하면은 그러면 갑이 이 자신의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건 이제 물권적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니까 방해 배제 청구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예. 그 물권에 기해서 을이 가지는 그 등기 신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병도 응하지 않으면은 또 그 병에 대해서는 이제 말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병의 등기 신청 의사 표시를 가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그 물권이나 채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등법에서 특별한 경우에 또 그 구분 소유자나 그다음에 다음 화면에서 보실 그 대지 소유자, 그다음에 그 신탁에 있어서 수익자나 위탁자 이런 사람들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법 규정에 의해서 대위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구분 소유자를 보시죠.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그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의 소유자를 말하는데, 자, 잘 보시죠. A. 일동의 그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그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해서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자기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일단 그 표시에 관한 등기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다른 전유 부분에 다른 저분이 5층 504호는 몇 제곱미터이고 이런 거 그 표제부에 대해서만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만 있는 등기가 구분 건물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이거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1호, 102호, 103호 해가지고 쭉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101호만 보존 등기를 할 경우에 그러면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에 표제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표제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갑구, 을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일동 건물은 당연히 해야 되고 보존 등기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자기의 전유 부분에 그 표제부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갑구 여기다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다른 이제 전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2호, 103호 그 표제부까지는 등기를 대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해서 구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접속했다는 것은 붙여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접속을 할 수도 있고 옆으로 접속을 할 수도 있어요. 옆으로 접속을 하더라도 이제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도 이제 구분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기존 건물은 구분 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이제 표시 변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축 건물 보존 등기하는데 그 건물도 이제 구분 건물의 집합 건물의 일부로서, 집합 건물의 하나의 전유 부분으로서 보존 등기가 되는 거죠. 이때 신축 건물의 소유자는 그 보존 등기 시에 기존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원래는 그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새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건물에. 자, 그리고 이 C 부분은 그 구분 건물 등기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부존재한데, 있지도 않은데 건물에 보존 등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그 건물의 소유 명의인, 소유자죠. 소유자가 그 말소 등기가 아니라 멸실 등기죠. 멸실 등기를 건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대지의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만약에 이런 건물들이
구분 건물이었던 경우,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데 구분 건물로 뭐 등기되었거나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그 다른 등기 명의인들 대위해서 일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3번에 지금 이 신탁 등기의 대위 신청인데,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별도로 배우겠습니다. 여기 대위 신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그 신탁 등기는 원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안 하고 있으면은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등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신탁 등기입니다. 예, 등기 목적은 이렇게 소유권 이전으로 나와 있고, 등기 원인이 이제 신탁이죠. 그리고 수탁자라고 기재가 되고,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이제 신탁에 의해서 넘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수탁자, 그 다음에 뭐 신탁 원부, 그 다음에 이게 대위, 원래는 대위 신청 아니고 수탁자 이 사람이 스스로 했으면은 요렇게만, 여기까지만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기재되는데,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위탁자가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여기까지 요 부분까지 기재가 된 겁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그 보통 그 통상의 일반적인 등기에 더불어서 이런 것들까지 다 그 첨부 정보로, 신청 정보 또는 그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피대위자의 성명,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대위자의 성명과 주소, 이게 기재가 되죠. 그 다음에 대위 원인,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의 생략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하면은, 그 피승계인이 제3자에게 재산권을 처분하고 원인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뭐 합병되거나 해서 그 승계가 발생한 거,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에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사망을 했으니까 그 포괄승계에 따라서 승계인에게 재산권이 이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권을 이전해야 될 의무, 채권을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등기를 또 그 포괄승계인에서 그 다음에 제3자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피승계인으로부터 제3자에게로 등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그 물건을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A 토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A 토지의 갑이 소유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을이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로 10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11월 1일에 이제 등기하고 잔금 지급받고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10월 15일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1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요 을은 을이 상속한 게 아니라 병이 상속을 했죠. 그래서 매도인 을은 이제 그 상속인에게 이제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요 사망을 10월 15일에 사망했으니까 A 토지의 소유자는 이제 그 병이 됐죠. 10월 15일에. 그 다음에 11월 1일이 되면 이제 병이 지금 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갑에서 병으로 그 포괄승계 등기, 요걸 생략하고, 상속 등기죠. 이런 경우에는 생략하고, 병이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명의는 지금 갑의 명의로 남아 있지만 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을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부등법 27조가 이렇게 뭐라고 규정하냐면 그 근거가 되는데,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 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뭐 당연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에게 있는 경우는 이렇게 생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포괄승계인의 이런 걸 이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기 신청 정보상의 등기 의무자 표시 병이 등기 기록 등기 기록상으로는 갑이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 기록상의 소유자는.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럴 경우에도 원래는 각하되는데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 의무자 표시하고 등기 기록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발생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하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 등기 사항에 관한 정보, 이건 이제 합병 같은 게 일어났을 때, 합병으로 인해서 포괄 승계가 일어났을 때 이런 포괄 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